네, 안녕하십니까. 시선 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저희가 약속드린 사례를 오픈하려고 하는데요. 10가지 사례 중에 오늘은 첫 번째로 정책자금 활용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앞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사례는 2019년 마찬가지고 20년, 21년 다 마찬가지인데요. 과거의 정책자금의 신청 방식이 온라인으로 랜덤하게 이제 신청하신 분들 중에 선착순으로 먼저 신청한 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정책의 목적과 많이 멀어지는 감들이 있어서 2019년부터는 이제 정책 우선도 평가라는 게 도입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중진공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런 이런 스펙들,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먼저 자금을 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라는 방식으로 정책자금 심사가 바뀌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려는 사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담 시점은 2019년 11월이었고요. 직원 2명의 매출 3억의 굉장히 작은 제조기업이었습니다. 작은 소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그 이금융권에서 대출을 좀 사용하는 게 있어서 본인 주거래은행이나 시중은행들 통해서 대출을 좀 알아봤었는데 아무래도 이금융을 쓰고 신용도가 낮다 보니까 대출 심사에서 안 돼요라는 부결 심사를 이미 여러 차례 통보받은 상태였고요. 마찬가지로 신보나 기보 쪽에서도 매출이 좀 작다. 그리고 또 연말이다 보니까 본인들 신보기보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해야 되는 연간 실적이 있어서 그걸 이미 다 채운 점포나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대출을 무리하게 일으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적극적으로 심사 진행이 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 정책자금이 매년 마지막 주, 12월 마지막 주에 개시가 된다라는 걸 저희가 감안해서 2019년 연말에 중진공 정책자금을 신청했다가 어, 마찬가지로 배정을 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고요. 2020년 초에 자, 정책 우선도 평가에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중에 우리 같은 소기업이 할 수 있는 건 수출하는 기업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무슨 뭐 NET, NEP 기술 개발, 뭐 고용이 엄청나고 이런 다 요소를 갖고 있던 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업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연구전담부서 설립하고 벤처기업 신청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서 그게 이제 12월 말 1월 초 2020년 19년 12월 말 그다음에 2020년 1월 2020년 2월까지 해서 약 한 2달간에 걸쳐서 연구소랑 벤처까지 진행을 한 이후에 물론 그때 벤처는 지금처럼 민간이 아닌 기본이나 중진공에서 자금 심사하는 방식이었고요. 2020년 2월 달에 벤처를 받은 다음에 이제 정책자금을 신청해서 운전자금으로 자금을 배정받고 실제로 집행됐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어, 똑같은 정책자금인데 아무 준비 없이 신청했을 때는 정책 우선도 평가에서 밀려서 상당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연초에 이제 연구소 벤처를 준비해서 스펙을 만든 다음에 정책자금을 신청해서 신보기보 시중은행 다 부결을 났던 업체지만 이금융을 쓰고 있고 신용이 아주 좋지 않은 기업, 신용이 월등히 좋아서 신용으로 대출을 막 쓸 수 있는 그런 기업 혹은 매출이 크고 막 그런 기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공에서 정책자금을 부여받아서 창업 기반 자금으로 1억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사례 하나 공유해 드렸고요. 지금 시점에서 이제 놓고 생각해 보시면 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정책자금은 정책 우선도 평가라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 5월까지는 이런 식으로 벤처기업이나 인요비즈냐 메인비즈냐 뭐 애니트 애니비즈냐 사회적 기업이냐 여성기업이냐 R&D 성공기업이냐 특허를 보유하고 있냐 기업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냐 성과 공유 체결기업이냐 내일채용공제 근로시간 단축 기업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라고 5월까지는 판단을 했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기준이 바뀌어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 기업이 벤처 기업이냐, 이노비즈나 메인비즈 기업이냐, NET, NEP나 사회적 기업이냐, 혹은 지재권. 앞에서는 특허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지재권 중에서도 특허나 실용신안 등 어쨌든 특허가 아니어도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가산 항목으로 두고 있고요.
정부 R&D 성공 기업이나 기업구설연구소 보유 기업들에 대해서도 정책 우선도 평가에서 가산점을 주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낼지연공제 가입 계획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뭐 계획이야 큰 의미고요. 안 한다 가산점을 계획에 주겠다는데 안 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계획이기 때문에 빼더라도 여전히 벤처나 연구소에 관련된 내용들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정책 자금을 받을 때 정책 우선도 평가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걸 조금 더 인지하고 자금을 연말에 정책 자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요소들을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훨씬 더 유용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거는 연구소는 물적 인적 요건이 다 준비되고 관련된 서류가 세팅이 되면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인정받을 때까지 저희 최근에 나온 건 하루 만에 나온 적도 있고요. 통상 1, 2주면 연구소는 취득 자격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인정서를 확보할 수 있는데 벤처기업은 민간으로 이양된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딩하고 서류 제출이 다 끝나면 결제해서 심사 기간이 7개 중에 하나 혹은 유형 4가지 중에 하나로 지정을 하는 방식 그리고 그렇게 평가가 다 실사까지 끝나고 나면 그 실사 결과가 평가위원회로 넘어가서 위원회에서 이제 가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과거와 달리 지금은 벤처 신청 자체가 짧게는 뭐 40일에서 많게는 2달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12월 달에 올해 2021년 12월에 2022년 정책 자금을 좀 꼭 신청하고 싶다. 나는 분명히 정책 가산도 평가에 대비를 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세운 분들은 적어도 2~3달 전에, 그러니까 12월 말에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면 적어도 12월 초, 11월 초, 길게 잡으면 10월 초, 그러니까 10월부터는 준비를 하셔서 연구소 벤처를 신청해 놓으셔야 기본적인 정책 가산도, 정책 우선도를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보여드린 사례에서는 2019년 사례였기 때문에 2019년 말에 중증공급 신청을 했다가 정책 우선도 심사에서 떨어졌던 기업이 2020년도 초에 연구소 벤처 신청을 하고 2월 달에 정책 자금을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1억을 받았던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지금 2021년 7월 시점에서는 정책 우선도 평가 기준이 달라졌고 벤처기업도 심사 기간이 달라졌고 심사 기간이나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연말에 2021년 12월에 2022년 정책 자금을 남들보다 앞서 첫 스타트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그때를 대비해서 정책 우선도 평가를 대비하고 싶은 기업은 벤처가 최소 2달에서 3달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유형에 따라서 12월 말에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면은 자칫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2011년 12월 초를 목표로 삼으시고 2달에서 2달 반 잡으시면 12월 초, 11월 초, 10월 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2달 잡으면 10월 초죠. 그래서 적어도 올해 21년 10월 달에는 벤처에 준비를 하고 도전을 하셔야 12월쯤에는 벤처를 취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벤처의 활용 사례로 첫 번째 정책 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연말에 정책 자금을 활용하려는 기업들은 연구소 벤처에 인증을 확보하는 시간, 벤처 확인서를 받는 시간이 과거와 달리 2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된다. 적어도 10월 전에는 신청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고용지원금 접목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